사람 마음은 의외로 단순해 보여도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합니다. 특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더더욱 그래요. 단순히 외모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그리고 그 순간의 공기까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한마디, 한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게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흔들린 건지 헷갈리게 되는 그 기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들으면 왜 어떤 순간에 남자가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계속해서 사랑받는 것보다 새롭게 끌리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사랑을 쉽게 식히는 성향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남자의 뇌 구조 자체가 새로운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벨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보던 풍경도 조명 하나만 바꿔줘도 달라 보이듯, 남자도 익숙한 사람에게서 갑자기 다른 매력을 발견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 한 명이 그랬어요. 평소에 그냥 편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회식에서 그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묶고 안경을 벗었어요. 순간 어? 저 사람이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말투, 웃음, 작은 행동까지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출발점이 된 건 분명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그게 외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성격이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여자가 어느 날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웃을 때 남자는 그 순간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여자가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 반전에서 묘한 끌림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의 마음을 흔들고 싶어서 일부러 과하게 변화를 주거나 억지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억지스러운 연기와 자연스러운 변화를 구분하는데 꽤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억지스러운 연기는 그 순간에는 흥미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흔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라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좋아하는 남자 선배를 흔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본 밀당 스킬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연락을 일부러 늦게 하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처음엔 그 선배가 약간 관심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이 전부 패턴화돼 있었고 진심이 묻어나지 않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흔드는 건 계산된 패턴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진심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지금 마음을 흔들고 싶은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자의 마음은 편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있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편안함만 있으면 친구 같아지고 설렘만 있으면 금방 지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마음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또 하나, 남자의 심리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관심의 파도입니다. 남자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 관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들쑥날쑥해요. 어느 날은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다가 또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죠. 이건 무관심해져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남자가 관심이 잠시 줄어든 시기에 불안해하며 더 매달리고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심리적으로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자신의 생활과 매력을 유지하는 여자가 다시 남자의 파도에 휩쓸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관심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고 관심을 끌기 위해 사진도 보내고 새로운 취미 이야기도 꺼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점점 짧아지고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우연히 출장으로 며칠간 연락을 줄이게 됐어요. 오히려 그때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쏟아내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의 뇌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다시 관심을 끌어올립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명심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흔드는 건 더 많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매력은 외모나 화려함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열정을 갖고 자신의 시간을 잘 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안정감이 남자의 마음을 다시 끌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생각 드셨나요?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사실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아요.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한번 입어본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본다든지, 대화 속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느 날 남자의 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의 마음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예상 가능한 대답, 예상 가능한 하루, 예상 가능한 패턴은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설렘을 줄입니다. 작은 반전과 의외성이 설렘을 만들어내죠. 단, 이건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진짜로 달라진 나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의외성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억지로 보이지 않고 진심처럼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편, 남자의 마음을 흔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말보다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분위기 속에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오는 표정, 목소리,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대화의 80%는 말이 아니라 공기다 라는 겁니다. 말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순간의 눈빛, 표정, 자세까지 함께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 남자와 식사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가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잠시 글을 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래?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전자는 그냥 동의와 공감이고 후자는 내가 네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남자는 이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따뜻하게 느껴질 때 마음 한쪽이 스르륵 풀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관심의 농도 조절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관심이 100%일 때가 아니라 70%쯤 될 때입니다. 너무 많은 관심은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 가끔은 그가 먼저 당신을 찾게 만드는 간격을 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다 안다고 느끼면 호기심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알듯 말듯한 구간에서 사람의 뇌는 계속 상대방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즉, 관심과 여백을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이 좋아하던 남자와 꽤 자주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루 정도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먼저 오늘은 왜 조용해?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이게 바로 간격의 힘이에요. 당연한 것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감정 공유의 깊이입니다. 남자는 논리보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특히 너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을 공유할 때 더 큰 변화를 느낍니다. 그게 꼭 사랑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한텐 잘 안 얘기했어. 같은 작은 고백도 충분해요. 이런 순간에 남자는 나에게만 열려있는 창을 발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창이 작을수록 그리고 자주 열리지 않을수록 그 순간은 더 특별해집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순간의 특별함을 만드는 겁니다. 남자가 마음을 흔들릴 때는 그 순간이 평생 기억될 만한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별한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나를 떠올릴 때 특정 장면이 바로 생각나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같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 시간, 밤에 걸으면서 했던 대화,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순간 같은 것들이죠. 이건 평범해 보여도 나중에 남자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힘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예상 못한 칭찬입니다. 남자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외모나 실력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평소 잘 알아주지 않는 부분일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넌 진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아. 네가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보면
참 따뜻하더라. 이런 말은 외모 칭찬보다 훨씬 깊게 꽂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남자 스스로도 나만 아는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내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자가 진짜로 흔들리는 건 자기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입니다. 그게 도도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그를 바라볼 줄 아는 태도죠. 이런 사람 앞에서 남자는 놓치면 후회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기술이 아니라 분위기와 신호, 관심의 간격, 감정 공유, 특별한 장면, 깊이 있는 칭찬, 자기중심, 이 6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를 어떻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습관화 전략과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3편,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잠깐 강하게 끌어당길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유지시키려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하면서도 티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심한 듯 반복되는 시그널입니다. 남자는 한두 번의 강한 자극보다 작은 신호가 꾸준히 쌓이는 것에 더 깊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가끔 눈을 살짝 오래 맞춘다든지, 웃을 때 손으로 잠깐 머리카락을 넘긴다든지, 가볍게 팔을 스치는 동작 같은 것들이죠. 이런 행동은 한 번 할 땐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몇 주에 걸쳐 반복되면 그의 무의식 속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기분으로 각인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타이밍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깊은 질문을 던지면 남자의 뇌는 그 장면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일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춘 순간, 근데 너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이런 질문은 그가 평소 잘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상황과 당신이 묶여서 기억되죠. 세 번째 전략은 리듬의 반전입니다. 관계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대화나 만남의 패턴이 일정해집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평소엔 연락을 자주 하다가도 하루 정도는 조금 늦게 답을 한다든지, 만날 때 늘 가던 카페 대신 갑자기 야외 벤치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 반전이 너무 크면 부담스럽지만 작을수록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함께 경험하는 짧은 도전입니다. 남자는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서 감정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에서 미스어트리뷰션 효과, 미스어트리뷰션 에펙트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자극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흥분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이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먹어본다든지, 아주 짧은 거리라도 같이 달려본다든지, 그 과정에서 생긴 웃음과 작은 긴장감이 그에게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다르다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칭찬을 타이밍에 맞춰 심기입니다. 칭찬은 타이밍이 절반입니다. 그가 뭔가를 잘했을 때 바로 하는 칭찬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불쑥 꺼내는 칭찬은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그가 친구를 챙기던 모습을 봤다면, 아 맞다, 그때 네가 친구 챙기던 거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시차를 두고 말하면 그는 당신이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자기 시간을 유지하는 선언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자기만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훨씬 크게 끌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늘은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같은 말을 가볍게 던지세요. 이게 차갑게 들리지 않으려면 말투는 부드럽게, 표정은 미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전략을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진짜로 즐기는 것입니다. 눈빛을 오래 맞출 때도, 대화 중에 깊은 질문을 할 때도 그 순간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즐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남자는 이 진심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그를 초대하라. 남자를 흔들려면 그의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으로 그를 데려와야 합니다. 내가 즐기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그는 당신을 단순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전략들을 첫 만남이나 관심이 시작된 초반에 쓰는 것과 이미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적용해야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서 남자 심리의 타이밍 곡선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4편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점은 직선이 아닙니다. 마치 파도처럼 관심과 감정이 높아졌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 곡선을 이해하면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두세 배 달라집니다. 심리 곡선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호기심 구간, 아직 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궁금해하는 시기, 몰입 구간 호감이 형성되고 연락과 만남이 잦아지는 시기, 익숙함 구간 관계가 안정되고 설렘이 줄어드는 시기. 각 구간마다 마음을 흔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1. 호기심 구간 첫 불꽃을 붙이는 시기. 이 시기에는 강한 자극보다 여백이 더 중요합니다. 남자는 처음 관심이 생겼을 때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다 보여주면 호기심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알 듯 말 듯 한 이미지를 유지하세요. 대화 중에 자기 이야기를 전부 풀어놓기보다 70%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궁금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나 되게 재밌는 거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작은 미스터리를 심어두는 거죠. 2. 몰입 구간 감정을 깊게 심는 시기. 이 시기에는 남자의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심의 농도와 감정의 깊이를 함께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소보다 연락 빈도를 약간 줄이고 만날 때는 기존보다 더 진한 감정 교류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5분 대화하던 걸 15분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 가치관, 과거 경험 같은 깊은 주제를 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남이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강하게 각인됩니다. 3. 익숙함 구간 다시 불을 붙이는 시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이 시점에서 무뎌지고 설렘이 줄어들죠. 남자는 이미 다 안다고 느끼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 밖의 변화와 반전이 필수입니다. 그게 외적인 스타일 변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늘 편안한 분위기에서만 만났다면 한 번은 그가 전혀 예상 못한 활동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번엔 등산 한번 가보자. 같이 요리해보는 거 어때? 이런 변화는 남자의 뇌를 새로운 관계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는 감정이 정점에 있을 때보다 내려가기 시작할 때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무언가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살짝만 설렘을 자극하면 그 감정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이밍 곡선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기심 구간, 여백과 신비 유지, 70%만 보여주기, 몰입 구간, 깊이 있는 대화, 감정 농도 높이기, 익숙함 구간, 반전과 새로움으로 다시 불붙이기. 이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남자의 관심 곡선이 쉽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3년을 연애했는데도 여전히 설렘이 유지됐어요.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패턴이 익숙해질 때쯤 일부러 새로운 첫 경험을 만들었던 거죠. 처음 가는 여행지,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보는 공연, 이런 경험이 곡선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선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포인트를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5편, 관계가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무뎌지는 건 새로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심장이 뛰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행동이 그냥 익숙함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계속 흔들려면 주기적으로 변화를 심어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1. 변화를 사건이 아니라 습관으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만들 때 이벤트를 떠올립니다. 여행, 서프라이즈 파티, 특별한 선물. 물론 이런 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생활 속에 자주 섞어두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카페나 식당 찾아가기, 평일 저녁에 갑자기 짧은 드라이브,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반복되면 남자는 이 사람과 있으면 늘 뭔가 새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 반전을 활용한 포인트. 남자를 흔드는 건 계속 좋은 기분이 아니라 좋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좋아지는 감정의 반전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대비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 웃음이 많았던 대화 중에 잠시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을 만들면 남자는 왜 갑자기?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미소를 지으면 그 순간이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3. 외적 반전의 힘. 외적인 변화는 남자의 시각적인 본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극적인 변화보다 디테일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꾼다. 평소 잘 안 쓰는 색의 립스틱을 발라본다. 액세서리를 다르게 매치한다. 이런 작은 변화를 주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다가 변화를 주면 효과가 더 큽니다. 4. 대화 패턴의 변주. 대화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늘 가볍게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꺼내거나 반대로 늘 진지하던 사람이 가볍게 농담을 던지면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던 사람이 나 요즘 너 덕분에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 라고 하면 남자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혼자만의 비밀 포인트 만들기. 남자와의 관계에서 둘만 아는 작은 비밀을 만들어 두면 그게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둘만 아는 별명, 둘만 쓰는 표현, 둘만 아는 장소나 음식. 이건 시간이 지나도 우리만의 것이라는 특별함을 유지시킵니다. 남자는 이런 비밀이 있을 때 관계를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6. 자연스러운 스며들의 원칙.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선 내가 즐기는 변화여야 합니다. 남자를 위해서만 하는 변화는 티가 나고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내가 즐기는 변화는 표정과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게 매력으로 전해집니다. 7. 주기 설계하기. 마지막으로 변화 포인트는 주기적으로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 1, 2주 간격, 눈에 띄는 변화, 2, 3개월 간격, 새로운 경험, 6개월 간격. 이렇게 주기를 나눠두면 남자의 마음이 익숙함에 눌리지 않고 계속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 때 남자의 반응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은 내가 괜히 했나 하고 포기하지만 사실 남자는 그 변화를 뒤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각적, 감정적 자극은 며칠 뒤에야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사람 마음은 누가 먼저 다가오느냐보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남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우연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작은 표정일 수도 있고 대화의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평소와 다른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기술이나 전략이 결국 내가 진짜로 즐기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변화는 잠깐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반전과 변화는 남자의 마음에 깊게 각인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을 흔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바로 써보세요. 그게 작은 시작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꽤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자를 흔드는 건 특별한 날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나를 조금씩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요.